안녕하세요. 저는 DJ 소울스케이프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재즈 레코드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블루노트, 모던 재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레이블인데, 이 블루노트의 음악들 중에서 DJ로서 제가 많이 플레이하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반들, 그리고 이 음반들을 워낙 자주 듣기 때문에 작업실에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랜덤하게 좀 꺼내봤습니다. 블루노트는 워낙에 그 카탈로그도 방대하고 프레싱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블루노트 하면은 그 오리지널 프레싱들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음반들은 그 중에서도 싼 거, 그리고 싸지만 댄스플로어에서도 즐길 수 있고 DJ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잘 알려진 재즈 펑크, 소울 재즈 시기의 음반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루노트 카탈로그를 보시면 여기 카탈로그 넘버라는 게 써 있어요. 사이드 라벨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BN, LA 397G 이런 식으로 이 음반의 고유 카탈로그 넘버가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시면 이제 BN이 블루노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8이 등장하는 게 있고, 8은 이제 스테레오 프레싱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숫자가 몇 번대냐에 따라서 시기가 갈리는데, 오늘 설명해드리거나 오늘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온 음반들은 4000번대 음반들입니다. 4000번대 음반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던 재즈 시기의 음반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던 재즈 시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고 이렇기는 하지만 4000번대 후반까지, 이제 70년대 초반까지는 블루노트의 소울 재즈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음반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런 DJ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찾던, 그리고 많이 들어보던 음반들인데, 사실 그 음반들이 뭐 1500번대나 이런 이 모노프레싱이나 예전 그런 60년대 초중반까지의 음반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리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즈를 좋아하건 소울을 좋아하건 댄서블한 브레이크나 이런 걸 좋아하던지 간에 어떤 취향도 만족시킬 수 있는 오늘날의 그런 애시드 재즈나 퓨전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음반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반들을 좀 랜덤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노트의 소울 재즈 시기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은 역시 이 도널드 버드를 뽑을 수가 있을 텐데, 도널드 버드의 앨범들은 뭐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굉장히 뭐 깨끗하고 상태 좋은 것들을 구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샀던 레코드들은 이렇게 굉장히 사용감이 있고 상태가 안 좋은 레코드들임에도 굉장히 아끼는 레코드들인데, 이디오피안 나이츠 이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일렉트릭 버드, 이 앨범은 도널드 버드의 일렉트릭 재즈를 좀 상징하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커버 아트웍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되게 기존의 재즈 앨범들과는 조금 다르다, 70년대적인 어법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도널드 버드 이 퓨전 재즈 사운드의 약간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앨범 Places and Spaces라는 앨범은 이제 마이젤 브라더스라고 하는 간판 스타가 출연하게 됩니다. 굉장히 멜로우하고 요즘 이야기하는 퓨전이나 이런 좀 시티 소울 멜로우한 사운드를 완성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장 처음 구입했던 블루노트의 소울 재즈 앨범이 바로 이겁니다. 바비 험프리의 블랙스 앤 블루스라는 앨범인데, 사실 이후 메시지가 재미있어서 샀거든요. 이게 이 음반을 소유하던 분 성함이 순자 씨인 것 같아요. 순자 1975.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재밌다 그래서 탔었는데, 바비 험프리와 마이젤 브라더스가 만들어낸 퓨전 재즈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바비 험프리는 플룻 연주자인데, 플룻뿐 아니라 노래 굉장히 목소리도 매력있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루도 날슨의 앨범들입니다. 이 앨범들도 거의 한 20년 전 뭐 이때 샀던 앨범들인데, 지금도 굉장히 자주 플레이하고 있어요. 이 앨범은 미스터 싱글링이라는 앨범인데, 여기에 모투 빌리조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레이크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 커버만 보면 무슨 경음악 앨범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나치지 마시라고 가져와 봤고, 이 앨범 Pretty Things라는 앨범에도 팟벨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트라이브 콜 퀘스트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 뭐 꼭 그 샘플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연주와 소울풀한 사운드가 담겨있는 앨범이에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샀던 블루노트 레코드 중에 하나인데, Who's Making Love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레이크 튠이 들어있고,
일단 커버가 되게 당시의 블루노트로서는 좀 파격적인, 좀 되게 키치하기도 하면서 루도나슨이라는 이 당대 굉장히 베테랑 연주자가 이런 펑키한 앨범을 냈다라는 것도 좀 굉장히 특이할 만한 부분이고요. 다양한 그런 블루노트 샘플들을 보다 보면 꼭 등장하는 제 아티스트들이 더 쓰리 사운즈라는 팀인데, 이 트리오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구성이었어요, 당시에는. 왜냐면은 특히 초반부터 소울 재즈를 연주했던 그 음악들을 전문적으로 연주했던 팀이고, 특히 이 앨범에 와서는 이제 몽크 히긴스라는 분이 이제 전체 어레인지를 담당을 하는데,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상업적인 사운드라고도 생각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 재즈가 추구하던 것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소울 사운드에 가까운 음반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타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 진 해리스라는 아티스트가 솔로 앨범을 발표를 해요. 아스트랄 시그널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에는 정말 유명한 튠들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로스 알라미토스 라틴 펑크 러브송이라는 굉장히 긴 제목의 곡이 들어있는데, 그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당시 이런 쓰리 사운드나 진 해리스가 이렇게 재즈를 신디사이저나 뭐 다양한 악기들과 소울을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갔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블루노트의 좀 대표적인 오르간 연주 앨범들, 제가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로니 스미스의 이 Think라는 곡이고, 굉장히 초기 부갈로 사운드를 펑키하게 잘 소화해내고 있고, 블루노트나 프레스티지의 간판 재즈 오르간 연주자 중에 한 분인 리차드 그루브 홈즈, 이분의 앨범 중에서 미스터 클린 그리고 다운 홈 펑크라는 곡이 있는데, 그 두 곡이 웰던 어바인이라는 브루클린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재즈 아티스트인데, 그분의 곡을 이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 때문에 웰던 어바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앨범입니다. 굉장히 펑키하기도 하고요. 지미 맥그리프의 앨범들은 물론 다른 유명한 앨범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을 처음 봤을 때 이 커버 때문에 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 굉장히 팻한 소울 재즈 사운드가 돋보이는 오르간 재즈 앨범입니다. 이런 앨범 역시 블루노트에서는 그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이었는데, 소울 뮤직이 당시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운드에 접근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멤피스에서 녹음을 한 앨범입니다. 멤피스 소울을 다루고 있는 브라더 잭 맥더프라는 오르간 연주자의 다운홈 스타일이라는 약간 서던 소울과 서던 재즈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재즈나 뭐 이런 소울 재즈가 블루스와 특히 서던 사운드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앨범, 굉장히 보고 있으면 배가 고파지는 그런 앨범입니다. 재밌는 앨범들 몇 개를 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칸디도, 전설적인 퍼커션 연주자, 손가락이 1000개다 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진짜 이런 아프리카니즘이라든지 이런 그 퍼커션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이 블루노트에서 나왔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블루노트가 재즈의 정통성이랑 이런 것들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아프리카니즘과 이런 것들을 조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70년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아시르 산토스, 이분도 브라질 출신의 퍼커션 연주자인데, 이분의 앨범이 블루노트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내게 된 앨범인데, 이 앨범에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숙자라는 곡이 있어요. 숙자, SUKCHA.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히 한국 이름이랑 비슷한 이름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 모아시르 산토스가 며느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숙자래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한테 바치는 노래를 만들어서 여기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온 나의 며느리가 내 아들이 이제 미군에 복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나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손자가 여기 나오는데, 한국계 이 피가 섞인 손자분이겠죠? 이분의 사진까지 실을 정도로 굉장히 이 한국에서 재활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 앨범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